이건 신이 축복한 소녀 이야기 아닙니다. 몸이 구경거리가 되고 배고픔이 볼거리가 되고 한 시대의 타락이 아이의 초상화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스페인 하브스부르크의 피가 안에서부터 썩어가던 그때 한 아이가 미사준 교회에서 태어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표징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한 일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에우헤니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일요일 미사 중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리다 데 몬티아의 가난한 부부 호세와 안토니아는 그날 자기들이 궁정의 저녁 여흥거리를 낳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 먹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한 살에 25개의 지 남자아이 둘무게. 사람들은 말했죠. 복덩이다. 살집 있는 여자아이는 잘 낳는다. 그 시절의 살은 건강, 살은 다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의 축복은 금방 비웃음으로 변합니다. 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성인만큼 불어 있었습니다. 배는 부풀고 허벅지는 붙어버리고 한때 신의 선물이라던 아이는 자연이 만든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웃은 조롱했고 부모는 숨겼습니다. 그러나 카를로스 2세 시대의 스페인은 이런 걸 숨겨두게 놔두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난쟁이, 거인, 바보, 기영아를 희귀 보물처럼 수집해 궁정에 들여놓고 손님들 앞에서 살아있는 진열품으로 내세웠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난 비범한 비만소녀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에스코리아를 닿았고 병약해서 저주받은 왕이라 불리던 카를로스 2세는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왜냐하면 자기 몸이야말로 근친혼의 실패작이었던 왕에게 타인의 기영은 불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유물이었습니다. 1680년 에우헤니아가 궁전에 들어섰을 때 스페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금빛 제국은 퇴색했고 왕자에는 인간의 오류로 만들어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대기 작가 후안 카베사스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연의 경이, 신의 기묘한 선물. 그러나 그 말의 진짜 뜻은 하나였습니다. 지루한 부자들을 위한 구경거리. 궁정은 그녀의 도착을 축제처럼 맞이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귀족들이 웃었으며 대리석복도 한가운데서 6살짜리 아이가 마치 서커스의 짐승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창백한 피부, 성인 2명의 얼굴을 합친 듯 넓은 얼굴, 대칭을 잃은 몸. 사람들은 혐오 대신 호기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완벽함에 썩어가는 세계에서 기영은 새로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긴 턱, 엇갈린 눈동자, 불분명한 발음왕은 자신과 닮은 괴물을 마치 거울을 보듯 응시했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궁 안에 머물게 하라. 관찰을 위해. 관찰 감금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궁정에서 그녀는 손님이 아니라 표본이었고 화가들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 그려졌습니다. 한 번은 붉은 비단 옷을 입고 한 번은 반쯤 벗겨진 채 포도를 들고 탐식의 성녀처럼 캔버스 뒤에서는 남자들이 속삭였습니다. 몬티아의 괴물. 하지만 눈을 보면 압니다. 미치지도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수치뿐. 왜냐하면 그 궁전에서 진짜 괴물은 그려지는 이들이 아니라 붓을 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귀족들은 잔혹함을 유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난쟁이는 벗, 미치는 광대, 기영은 장식품. 그들은 왕자 옆에서 초상화 속에 서 있고 실크 옷을 입고 보석을 달고 발밑에 개와 같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인간이 작을수록 재미는 커졌고 슬픈 사연일수록 그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괴물을 소유하는 것은 권력과 부, 그리고 신을 흉내낼 자격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주받은 왕 카를로스 2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영에 매혹된 채, 그것이 결국 자기 피가 썩어가는 메아리라는 걸 모른 채 하브스부르크 왕가는 자신들을 신이 선택한 가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2세의 시대가 되자 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에는 금이 쌓였고 제단에는 향이 피어올랐으며
초상화에는 오만이 담겨 있었지만 그들의 피는 이미 독이었습니다. 수세대 동안 그들은 사촌과 결혼했고 조카와 결혼했고 삼촌과 결혼했습니다. 같은 피를 한정된 그릇 안에서 돌리고 또 돌리며 순수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피를 썩혔습니다. 피를 지키려다 결국 피를 잃은 것입니다. 카를로스 2세는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근친의 증상으로 태어난 인간. 그는 자신들의 가계도를 스스로 접어만든 생물학적 재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고 머리뼈는 물렁했고 턱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는 서기 전에 왕관을 받았고 걷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턱이 맞지 않아 씹을 수 없었고 음식을 통째로 삼켰다가 토하고 다시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감당하지 못해 유모가 14명이었습니다. 8살이 되어서야 말을 배웠지만 혀는 무겁고 발음은 뒤틀렸습니다. 외교관들은 속삭였습니다. 그의 정신은 안개고 그의 씨앗은 먼지다. 프랑스 대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몸은 새는 항아리 같다. 그런데도 사제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왕이 아니라 무너지는 왕조의 증세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더 깊었습니다. 왕이 병들어가는 동안 궁정은 기형을 예술로 수집했습니다. 난쟁이는 자비의 상징, 거인은 경의의 상징, 광대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브스부르크는 자연을 수집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자연이 그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상화는 위험 있어 보였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멸종의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턱, 어긋난 눈, 진화하지 못한 얼굴들. 17세기 말 스페인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우헤니아 살찐 기적이라 불린 소녀 그녀 역시 그 박물관의 한 전시품이었습니다. 궁전 자체가 이미 무덤이었으니까요. 17세기 말 스페인의 태양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때 떠올랐다는 기억만 남았습니다. 궁전의 침묵은 기도보다 컸습니다. 스페인의 마지막 하브스부르크 왕 카를로스 2세는 이제 왕관을 쓴 유령이었습니다.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은 다 떨어졌으며 심장은 습관으로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세월은 후계자 대신 속삭임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까마귀처럼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귀족들. 그는 2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아이는 없었고 1000번의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는 성인에게 기도했고 성수를 마셨고 구마사를 불러 피의 저주를 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의 근친이 낳은 저주는 성수로 씻을 수 없었습니다. 1700년 39의 나이로 저주받은 왕은 숨을 멈췄습니다. 부검은 살로 쓰인 고백이었습니다. 피는 말라 있었고 심장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으며 폐는 썩고 두개골은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몸은 퇴화의 성당이었고 왕의 오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스페인 하브스부르크 왕조도 끝났습니다. 혼인으로 세운 제국은 그 혈통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에우헤니아 몬티아의 기적이라 불린 그 소녀는 왕이 죽기 1년 전 24살의 나이로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기록되지 않았고 이름이 새겨진 무덤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단 2점의 초상화뿐. 그 안에는 기형이 아니라 조용한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를 그린 화가들 역시 그녀처럼 궁정의 기계 속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험한 것을 남겼습니다. 진실, 황금 아래에서도 그들은 슬픔을 그렸습니다. 비단 커튼 뒤에서도 두려움의 냄새를 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그림을 바라볼 때 붉은 비단을 입은 아이, 포도를 쥔 창백한 소녀. 우리는 괴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욕망, 같은 잔혹함, 같은 권력에 대한 매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애완으로 만들던 궁정은 이제 콘텐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다른 점은 단 하나. 그때의 감옥은 새로 만들어졌고
지금의 감옥은 관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니 그 초상화 앞에 선다면 천천히 보세요. 붓은 떨리고 있었고 빛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 그 그림 속 소녀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걸 깨달은 듯이 자신이 태어나고 전시되고 잊히기까지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였다는 걸. 왜냐하면 권력의 손에 쥔 아름다움이란 언제나 잔혹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